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91%, 코스닥은 1.45% 하락 마감했습니다. 수급을 들여다보면 개인 투자자들만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순매수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에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또 나쁜 뉴스들이 굉장히 많죠. 은행 위기가 어떻고, 미국 디폴트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뉴스 검색 여러분들께서 해보시면은 미국이 디폴트 되니 안 되니, 또 그리고 은행이 파산되니 안 되니, 이런 뉴스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은행 파산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나 그리고 중앙은행, 뭐 또 세계 각국의 정부 중앙은행들이 뭐 예전에 경험을 통해서 보증을 서겠다고 다 나서겠다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위기가 계속 불거진다 한들 보증인들이 저렇게 든든한데 뭐가 걱정입니까? 이런 뉴스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그리고 미국 디폴트 관련해서인데, 이것도 뭐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 정치적인 이야기라서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서로 기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도 내년에는 미국 총선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액을 안 하면은 정말로 미국이 디폴트 되는 건데, 실제 그 기한까지 정액을 못해서 디폴트 된 사례도 과거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거는 뭐 도장만 찍으면 서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미국 정부가 우리 파산하겠다 해서 정치인들이 나서서 파산시키는 경우는 없어요. 서로 정치적으로 기싸움하다 보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서 저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앞서 본 것처럼 이 은행 위기, 뭐 미국 디폴트 위기, 이 주식 시장에는 정말로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주식 시장에 나오는 뉴스들 대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전부 다 안 좋은 뉴스들만 나옵니다. 그러다가 한 짧은 기간 좋은 뉴스들이 잠시 나와요. 실제 이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올 때는 주식을 정리해야 될 때입니다. 정리해야 될 때요. 그러면 왜 이렇게 나쁜 뉴스들이 많이 나오냐면은, 그래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언론사들 나쁜 뉴스들 많이 내보내게 되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자꾸 쳐다보니까 광고 수입이 늘어나죠. 또 그리고 나쁜 뉴스들이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참 투자하기 불안하죠.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 대부분이 간접 투자입니다. 개인 투자자들한테 돈을 끌어모아서 자기들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 어렵다 자꾸 이야기를 해야 자기들한테 돈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럼 스스로 따먹기 수익도 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이익이 딱 맞닿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나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또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이 주식시장에는 임자 없는 주식이 없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거나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주식을 내가 빼들어 와야 될 때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이렇게 내보내야 될 때도 있어요.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은 이렇게 물량을 이렇게 쭉 오랜 기간 모았다가 한 방에 팍 털고 나가기 때문에 물량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쁜 뉴스들을 많이 내보내서 개인들의 물량을 계속 땡깁니다.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계속 땡겨가지고 짧은 구간 동안에 주가를 급등시켜서 한꺼번에 와락 쏟아내는 그런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원래 이런 거기 때문에 처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뭐 주식 투자 좀 오래 하다 보면은 아마 이게 일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또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게 좀 있다라는 말씀 드렸죠. 여기 유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감산 사우디 쪽에서 산유국들이 감산을 해서 잠시 감산 이슈로 올랐는데, 이게 80달러 위쪽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은 겨우 이제 긴축이 끝나는 분위기인데, 앞으로 긴축 우려를 갖다가 더 점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반대로 움직여요. 그러면 정말로 미국 경제 성장률도 그렇고, 5월달에 미국 FOMC 뭐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정말로 끝난다, 이번 금리 인상은 끝이다, 이런 인상을 갖다가 심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가가 저렇게 떨어진다는 거는 향후 물가 인상에, 물가가 급등하는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을 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 관련해서는 걱정을 들었지만, 이제 또 뭐가 걱정이냐면, 향후 시장의 중심은 이제 경기가 우뚝 서겠죠. 경기가 좋으니 나쁘니 이런 이슈를 들고서 또 계속 나올 겁니다.
또 그리고 관련해서 하나 더 살펴봐야 되는 게 우리나라 환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월달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한국에서 달러가 빠져나갔어요. 이거는 선진국이나 뭐 신흥국 인덱스하고는 전혀 다른 흐름입니다. 한국에서 저렇게 돈이 많이 빠져나간 게 배당 시즌이기 때문에 돈 받아서 본국으로 가져가느라 이런 흐름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뭐 이 이후에 5월 달에도 6월 달에도 만약에 외환시장에서 이렇게 환율이 오른다 그러면은 이거는 명분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 그럼 뭐 지금 한 14개월 연속으로 무역 수지가 적자이고 뭐 우리나라 경기가 좋지 않죠. 그렇게 되다 보니 이건 정말로 좀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다음 5월달, 6월달 이때 요거 잘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유가는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서 뭐 우리나라 물가 안정에도 큰 도움은 되겠죠. 자, 시장 수급을 좀 더 들여다보면은 오늘 뭐 좋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뭐 금융투자 이렇게 많이 다 팔았기 때문에 오늘은 별 볼 게 없어요.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도 3개밖에 없는데 플래닛을 통해서 정리해 보니까 한 개도 관심 가짐을 하는 종목이 없다.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이 두 종목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서 조심해야 되고, 나이스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리고 뭐 시장 분석 좀 더 해볼까요? 최근에 나온 이 신무기를 통해서 좀 더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뭐 이건 전체 종목이 아니라 제가 관심 종목으로 등록한 것들입니다. 코스피에서 보면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 한솔테크닉스라 해서 이거 오늘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한번 달았죠. 한솔테크닉스 장중 수급 분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이런 구간 다 지났고 지금 평범한 구간으로서 이렇게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감 시황에 보니까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쭉 살펴보니까 지금 오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구간이었는데 오늘부터 탐욕 구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제 딱 정확하게 분할 매도 떴죠. 그래서 이 회복 구간은 비중을 확대하는 거, 이쪽은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 그리고 뭐 이렇게 하락 반전 신호가 자꾸 나오겠지만 매도하는 것은 사용자의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매도를 못했다 손치더라도 이 둔화 구간에 가면은 그때는 정말로 집에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게 하나 있고, 또 보면은 탐력 구간에 성문전자 볼트체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종목도 탐력 구간으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이것도 뭐 한동안 가겠죠. 그동안 이런 매수 시기가 있었잖아요. 이제 막 평범해서 탐력 구간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오르긴 오르겠습니다. 지금 시장 수급이 이쪽으로 좀 몰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말로 한 김에 좀 둔화 구간 들어간 거 좀 보면은 한국 내화, 이거는 이제 탐욕 구간을 지나서 둔화 구간까지 왔죠. 이거는 이제 집에 가야 돼요. 뭐 더 갈 수도 있고 뭐 하겠지만은 이 변곡점 지표 찍은 거 보세요. 진짜 침 꼭대기에다가 빵빵 찍어놨습니다. 이게 변곡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때를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변할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땅땅 찍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둔화 구간은 물량을 줄여 나가야 되겠죠. 요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하나 더 있던데, 유니온 머티리얼. 자, 이 종목도 지금 많이 올랐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코스피 쪽으로 보면, 코스피에서는 이 둔화 구간으로 접어든 게 한일화학. 이 종목도 지금 조심해야 돼요. 또 진짜 고점 기가 막히게 찍어놨습니다. 둔화 구간 조심해야 돼요. 또 그리고 C큐브?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뭔가 다른 표시가 하나 더 떴어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 더 떴죠. 이게 우리 그 다이아몬드 저기 반짝반짝 거리는 게 우리로 치면은 뭐 공포 지표 정도 됩니다. 여기다 하나 더 추가시켜서 제가 빠이빠이 지표까지 하나 더 만들어 놨지요. 상신전자, 이 종목도 지금 둔화 구간에 이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그동안 이제 파워 가이드를 통해서 아니면 이 플래닛 이런 뭐 파워 엑스레이 이런 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종목을 발굴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또 만든 게 힘들어요.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여기도 종목 하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강조하는 거는 이겁니다. 이거 우리 삶이 이 주식 투자도 뭐도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좀 더 자금을 불리게 되면은 그 돈으로 좀 편하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것만 쳐다보면 모니터 안에 세상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모니터 밖에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분석 도구나 이런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가능하면은 목표를 지향하는 바는 분석 시간을 줄이다 쪽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때까지 만든 걸 갖다가 뭐 집대성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시향 클릭 두 번만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런 종목은 조심해야 되고 여러 쪽에 있는 거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뭐 좀 사실은 우리 자녀에게 애한테 주려고 만든 건데 제가 어떻게 제공을 해 드릴까 이 부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